집 밖 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주말인데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조금 많이 와서 그 시간이 좀 되어서 제가 틈틈이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집 밖 건물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좀 하나 더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집 밖 건물에서 여러분들 보면 판매시설 같은데 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있는 곳에 자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뭐 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 경향을 이렇게 사람들은 띠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그 고쳐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집합 건물 전체의 공동체의 자산 가치를 높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고요. 직면한 다음에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도전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반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그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안 알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저에게 좀 혹시라도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해코지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들 몇몇 군데가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뭐 이런 것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그냥 이걸 그냥 뭐 덮어두자 뭐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게 도피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 보면 지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그냥 본인은 자기가 이거 대체적으로 본인이 이걸 매수라 이게 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뭐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주변 분들이 그냥 억지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갖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뭐 문제 있느냐 하면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막 이걸 그들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 쓰기 싫다. 무조건 나는 이걸 뭐 팔고 보자. 아니면 이걸 그냥 이 문제점들이 있는 걸 나는 그냥 난 아예 신경을 안 쓸란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회피적인 성향을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띄게 되거든요. 그 집합 건물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소유자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보시면 입점주분들도 크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집합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다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 기본 인간 됨됨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직면해서 이거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공동체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도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간에 이게 상관없이 있죠. 우리는 첫째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감은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존중감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존중감을 가져준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한다는 거죠. 직시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일으키게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가져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바꿔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가져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사람들 살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도 보면 왜 이렇게 지금 싸우느냐라고 하면 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탁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전화를 딱 오실 때는 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개인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가지는데 대신 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어떨 때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건 잘못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일 처리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호텔 같으면 왜 소유자 개개인이 주권을 발행할 수 주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회사 법인을 세우는 게 좋으냐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 그 호텔에 있는 소유자분들, 개개인분들에 대한 존중감이잖아요. 당연히 그 호텔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그 건물의 주인인 거는 맞잖아요. 특정한 사람 몇 명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 존중감, 가장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합도 되고 그리고 이익도 생각보다 많이 창출돼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취지는 존중감에서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취지도 그렇고 다 좀 그렇습니다. 원래 존중감에서 출발하는데 이 현 사회가 이렇게 가면서 물질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오직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가치를 먼저 따지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죠. 너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돈 좀 버는 데가 뭐 의사들이나 이런 쪽이죠. 의사들이나 판검사 쪽이나 뭐 이런 쪽도 돈을 좀 벌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그 왜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었냐면 돈이죠, 여러분들 결국에. 생존 본능에 구애됨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가치, 자존감, 이것보다는 오직 물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설령 그 자녀분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돈에는 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30억을 벌었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작은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런 피폐했던 그 생활상에서 가난했지만 화목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불행한 이러한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합 건물에서도 여러분들 다분히 저는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 우리 한 인간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껍데기는 싹 벗어 버리시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노력할 때 이런 박수를 치주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인은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는 거잖아요.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는데 관리인이 관리업체가 되면 어떻게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소유자 입점주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오히려 어떻게 하죠? 회피를 해버리고 오히려 무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존중감이 없잖아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존중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관리인이 특정한 운영사, 호텔 같으면 그 운영사가 관리인이 된다든지 이래도 안 된다 했잖아요. 아까 법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법인 만들 때 SPC를 만들어가 특정한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들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뭐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근데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근데 귀찮아 죽겠다. 이런 소리라고요. 그게 다분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뭐든지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법률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집합건물을 매수 매도하면서 이런 사태를 많이 분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는 둘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둘째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어떤 문제들은 항상 발생하면 저분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한 개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개인 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는가. 어느 누구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게 그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보죠. 그게 존중감이거든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은 다수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80명한테는 이익이 되고 20명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80명 쪽으로 밀고 가겠다. 20명은 뭐 억울하더라도 말든 모르겠다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중감이 없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이 나머지 소수분들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 체계를 좀 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무단 누군가가 전용 사용권을 행사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공용 부분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건 민법의 특별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민법의 특별법으로 나와서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용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권을 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함 없이. 그것이 민법 사항에 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총유물이라는 개념으로 또 나와 있잖아요. 민법이 이렇게 큰 개념이며 여기 특별법으로 부분 집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나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규약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시키는 것처럼 그런 데도 없으면 헌법으로 또 올라가듯이 우리가 좀 이런 부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오늘 또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 건물이 있죠. 별 분쟁 없이 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 시장 같은 판매 시설, 상가 또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곳, 오피스텔만 되어 있는 곳, 또는 상가, 오피스텔 전부 다 합쳐져 있는 판매 시설하고 같이 있는 곳, 또는 호텔만 있는 곳, 또는 호텔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곳들이든,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집합 건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다들 핵심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서 모든 것은 나에게 내 인생의 꿈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없는 거죠. 밑바닥이죠. 나는 내 인생에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존감, 그 존중감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돈을 거머쥐면 된다. 라고 하는 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좀 다분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다분히 이렇게 사기를 치던 이렇게 돈을 갖다가 갈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은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저 돈을 많이 획득한다. 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느냐 하면, 아,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봤으면 이라고 하는. 이래 되면 여러분들 그 남이 죽든 말든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기여를 했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만 벌면 되고 남들이 막 앉아 막 무시하고 피해를 주고 이런 분들은 자존감은 없거든요. 저 밑바닥이거든요. 내 인생에 뭐 자존감이 어디 있노? 막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원래 더러운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질의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많은 곳에서 주시던데 제가 주실 때 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좀 보시라니까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소망적 사고로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남들은 피해를 주든 말든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기만을 하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한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안 돼. 자존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 문제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원칙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오실 때 보면 이렇게 절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어두운 곳에 가니까 이렇게 하도 되던데 뭐 잘 굴러간다 하더라. 에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른 소유자분들이 입점주분들한테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에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깎아먹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저 요약하자면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풍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는 아주 우리 그 6.25 전쟁이라고 이때 과거에는 있죠. 거기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 그 가난한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그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나와 같은 것이 아닌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좋은 사회적 가치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밑거름이 있게 되시면서 자녀를 키워왔던 사회에서는 가난하긴 했지만 화목하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풍요로우면서 불화 사회가 아니고 풍요로우면서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조금 더 스스로에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요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 건물이 우리 모두가 좀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인간관계를 좀 맺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스스로 길러서 어떤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우리 모두 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